네, 안녕하십니까. 해커스에서 교정학, 형사정책, 그리고 경찰학원에서 범죄학을 맡고 있는 이현담입니다. 어,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죠. 우리 교정직 승진자, 승진 시험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해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교정 5급 승진, 교정관 또는 사무관이라고 얘기합니다. 5급 승진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이 형사소송법하고 교정학이 2차 시험으로 두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시험은 헌법과 행정법이고 이것은 패스 과목이고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으로 교정학과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이제 교정학을 중심으로 오늘 해설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전체 25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이제 보통 일반적인 시험은 사지선다형이죠. 사지선다형 4개의 문항 중에서 하나 고르기입니다. 또는 맞는 것, 틀린 것 이렇게 고르죠. 그런데 우리 5급 시험에는 오지선다형입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순수하게 이렇게 오지선다형의 문제가 10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육지선다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박스형 문제 있죠. 기읍부터 비읍까지. 시읒은 안 같더라고요. 그것으로 봐서 육지선다형으로 제가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이 박스형 문제 이것이 1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개수로는 개수를 헤아린 거 있어요. 다음 중 맞는 것은 몇 개인가? 이게 7문제. 그 다음에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어떤 것인가?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어떤 것인가? 이 5문제. 그리고 법령을 집어넣고요. 숫자 채우기 해가지고 플러스 시켜서 총 숫자가 맞는지 틀린지 2문제. 그리고 한 문제는 소장이냐 교도관이냐 장관이냐 주어가 누구인지에 묻는 법령이죠. 법령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총 2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법령과 이론을 이제 포함한다고 했었는데 이론은 2문제 나왔는데요. 하나는 과밀수용 문제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펜실베니아 제도가 나왔어요. 아주 쉽게 그냥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아직 지금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매우 잘 봤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인터뷰를 좀 몇 사람 해봤더니 한 문제 틀렸다 또는 때로는 심하게 얘기한 거는 다 맞았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그런데 상당수의 분들이 이 문제 구성상에 있어서의 이러한 육지선다형, 오지도 아니고 육지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평소에 우리가 공부했던 사지선다형에 비해서 1.5배의 문제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간은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어떠한 집중력과 속도감과 빛나는 어떤 투지 이게 동시에 필요했던 시험이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5급 승진시험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에 5급 승진시험을 봤었는데 40대 중반만 돼도 벌써 노안이 오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지고 지문이 많아지고 한 페이지에 2문제 정도 한 문제 내지 2문제 정도가 배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상당한 어떤 압박감을 갖게 돼요. 그로 인해서 아놈이라고 그러죠. 멘붕 상태를 겪었던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거 공부해야 하나? 라는 자괴감이랄까요? 어떤 낙심도 가졌던 분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교정본부 차원에서는 아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교정본부에 있으면서 이런 이제 시험 관리를 할 때 그런 어려움을 좀 이렇게 서로 공유했던 기억이 나요. 이 시험 제도를 한 게 어쨌거나 조직을 좀 활성화시키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너무 쉽게 하면 이게 편차가 안 생기니까 결국은 연공 서열로 갈 수밖에 없다. 40%를 근무 성적이 들어가고 60%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40% 시험을 연공 서열 점수를
사실상 연공서열이거든요. 이 평가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평가를 우리 업무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결과적으로 문제가 쉬워지면 그 성적대로 합격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문제를 또 어렵게 내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힘들어하고, 이것이 이제 양당 간에 조화롭게 운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제 문제가 처음 또 올해 또 다시 또 부활한 시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상당히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웠겠다. 문제 자체는 어려운 것은 없었어요, 보니까. 거기다가 우리 교정학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도 만만치 않게 길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뭐 읽어보기 싫을 정도로 길게 나왔어요. 제가 이제 형사소송법도 이제 강의를 이제 학교에서는 하고 있어놔서 관심 있게 좀 봤는데, 어쨌건 대단히 좀 편차가 좀 있었겠다, 보는 입장에서. 실력이라기보다는 좀 집중력, 순발력, 또 얼마나 훈련이 되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더라. 이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 이제 수험생보다는 교정본부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뭐 얘기할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고, 또 자칫하면 오해도 살 수가 있어서 이제 접촉은 안 합니다만, 교정본부 입장에서는 이 5급 시험은요, 조금 성격을 좀 달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관리자 아닙니까? 그냥 감독의 의미를 떠나서 미래지향적인 조직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 형집행법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범위를 넓히더라도 좀 미래지향적인 우리 조직에 나아갈 방향성, 조금은 그런 학문적인 어떤 이 시험 준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신장을 하거든요. 성장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내가 몰랐던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이 범위를 좀 이론적인 부분으로 좀 확대를 해서 좀 폭넓은 어떤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 시험 기회를 좀 삼았으면 어떨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이제 시간을 두고 이런 문제들은 접근을 해야 할 부분이니까요. 이제 문제는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이제 대책이에요. 현실적인 대책.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미래에 대한 뭐 찬란한 꿈을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설명하고 꿈을 또 심어드리고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선 이 자리에 이제 승진을 해야 하잖아요. 적정한 나이에 적정한 자리에 가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제 이제 지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배들한테 미안하고, 스스로도 본인은 아무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제자리에 가 있지 않았을 때의 어떤 그 감독자로서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나이에 적정한 자리에 가 있는 것이 맞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책으로 얘기하자면 합격해야 하잖아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렵다기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은 훈련이 덜 돼서 그런 부분도 많다. 물론 돋보기 쓰고 돋보기 썼다 벗었다 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눈이 침침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시험을 봐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을 모른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방법을 제가 이제 논의를 하자면, 이 문제를요, 5지가 되고 6지가 되고 이제 뭐 심지어 뭐 앞으로 뭐 8지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면, 뜯어서 보면 사실은 명확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많다 보니까 중압감이 와서 그렇지, 그리고 한번 읽고 다시 그 해석하면서 읽은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페이스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읽으면서 바로 틀린 부분이 바로 튀어나와야 하거든요. 크게 확대경으로 보듯이 그게 튀어나와야 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숙달돼야 한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이 숙달을 우리 멋진 말로 훈련이란 말을 씁니다. 제가 우리 이제 우리 뭐 승진 시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험은, 우리 공무원 시험은요, 훈련의 결과입니다. 뭐 특별히 뭐 이해를 위해서, 물론 이해는 초반기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은 사람하고 듣지 않는 사람하고요, 사실은 차이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듣고 나면 어느 부분에서 내가 한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보는 것하고 이야기 듣는 것하고 한꺼번에 스토리가 있는 법령을 읽는 것하고 혼자서 반복해서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강의를 반드시 들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조문들을
주어진 기출 문제는 사실은 충분히 나왔어요. 여러분들 뭐 그동안에 우리 승진 시험이 아니더라도 우리 승진 시험, 실무 시험이 있었잖아요. 충분히 문제는 축적이 됐다. 그것을 얼마나 내가 자주 봤느냐, 정확하게 봤느냐, 숙달해서 봤느냐, 보는 순간에 어느 부분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 훈련만 제대로 된다면 이것이 육지라 할지라도 탁탁탁 치면서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젊은 친구들은 제가 보니까 한 40대 한 초반에 이제 9급에서 올라오신 분도 최근에 보니까 만났던 분들 중에 9급에서 45세인데 지금 5급에 거의 승진했겠더라고요. 하나 틀렸으니까. 그 정도면 승진하죠.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 아주 전에는 아주 뭐 기라성 같았던 분들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좋은 대학 나와서 7급으로 들어와서 공부도 잘하고 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50세가 넘어가니까 55세가 넘어가니까 이게 만만치 않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훈련하는 길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왕 공부하는데 합격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학원에서도 제가 요청하는 거지, 젊은 친구들한테 내 강의 듣고 이해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국은 합격까지 가는 길은 철저한 훈련이다. 그래서 OX 훈련을 저는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좀 효과적인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OX 훈련 집이라는 학원은 아예 책까지 만들었어요. 이번에 지금 가능하면 돈을 안 들고 좀 값싼 가격으로 좀 공부를 하려고 제가 편집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돈을 들여서 지금 편집을 해놨거든요. 이게 이제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우리 이제 교정학 같은 경우는 약 한 135페이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지문이 그동안에 이제 기출되었던 거 이번 5급 승진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한 1500개 정도 지문이 됩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또 법령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숙달된 훈련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달라는 거예요. 이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교정본부에서 앞으로 출제를 할 때도 이제 이 범주에서 할 거라고 봐요. 특히나 이 5급 경우에는 워낙에 경쟁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은 있어야잖아요. 시험 봤는데 점수가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전부 다 평정 순서대로 된다. 그러면 시험에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인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적응하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보는 방법인데, 철저하게 본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볼 것이냐는 얘기야. OX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제 나름대로 마련해 놨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이제 승진자뿐만 아니라 공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채를 요새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그분들이 바로 합격해야 하잖아요. 이것은 뭐 1년 공부하고 또 경험을 쌓아서 합격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끝내라. 그리고 이 이해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훈련의 수준까지 가라. 지문을 보는 순간에 그 틀린 부분이 항상 틀린 데서 틀리거든요. 그것을 마치 돋보기로 그 부분만 딱 띄어서 보듯이 확대돼서 보여지듯이 그 정도로 봐라.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그게 드러나는 것이지, 읽어보고 어디가 틀렸을까 이거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늦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문제를 좀 봐드릴게요. 사실은 문제 보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문제는 해설까지 공개를 하는 것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해커스 인강을 듣는 분들은 볼 수 있도록 올려놓고요. 밖에 이렇게 공개를 했더니 약간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 이걸 그대로 갖다가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좀 지양해야겠다 해가지고 완전 공개를 못 해드리고 있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빨리 볼게요. 이게 뭐 이거 일일이 다 읽어야 할 성질은 아닌 것 같아. 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런 유형의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확한 실력을
터치하기에는 출력을 보는 데는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어서 이것은 사실상 우리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지양하는 겁니다. 지양. 가급적이면 이런 식의 몇 개냐 이것은 몰라도 개수를 맞출 수가 있잖아요. 내용을 정확히 몰라도 개수를 맞출 수가 있어.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르기 문제로 만약에 많이 내야 한다면 육지선다형으로 내야 한다면 그런다면 고르기 문제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이번에 개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건 앞으로 이제 지양을 해야 합니다. 자, 틀린 것만 볼게요. 자, 니은번 볼까요? 홍고 수용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여러분들이 3명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몰라서 틀린 게 아니야. 거기서는 분명히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탁 걸려들어요. 자, 비읍번 볼까요? 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에 이송하는 경우에 의무관으로부터 수용자가 건강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를 받으면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 이송받을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뭐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이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넘어갑니다. 자, 2번에 볼까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문제 유형 중에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나오는데 사실은 옳은 것은 이것이 어렵습니다. 왜? 출제자가 그만큼 고생했다는 얘기야. 틀린 지문을 4개나 만들었잖아요. 5개 중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강조하자면 이번에 이제 예상 문제 600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문 자체는 그게 다 나왔어요. 벗어난 게 없어. 그런데 왜 틀렸다?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 그리고 육지로 나가버리니까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워낙 많이 나와버리니까 15문제가 나오니까 중압감에 시간에 쫓기는 이런 것들이 컸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한다? 하나하나 지문을 철저하게 보는, 어디가 틀렸는지를 보는, 할 수만 있으면 틀리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 했으니까 틀린 것이 많죠. 많아요. 1번 보니까 소장은 징벌위원회 외부위원을 변호사,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렇게 나왔어요. 조교수죠. 자, 부교수는 어디예요? 가석방심사위원회. 자, 2번입니다. 교정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해당 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또는 6급 이상이죠. 6급 이상. 자, 3번. 자, 취업지원협의회 이것도 워낙에 자주 나오잖아요. 분기가 아니라 반기. 자, 4번.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어디에 소속이에요? 법무부 장관은 소속에 있고 위원장은 차관이 된다. 상식이죠? 상식입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기업번 볼까요? 자, 법무부 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게 협의체입니다.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니을번 전부 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어떤 뭐 안 나왔던 문제 아니잖아요. 니을번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는 안 됩니다. 일부만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좋아요. 자, 4번 블럼스타인의 교정시설 과밀 수용 해소 방안입니다. 이것은 뭐 늘상 나오는 문제니까 어쩌면 그냥 주는 문제였다 이렇게 봐집니다. 1번 정문정책 프론트도어죠. 구금 이전의 단계에서 범죄자를 보호관찰, 선시제도? 선시제도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후문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자, 수용자 사망시 조치. 사실은 우리 이제 사망에 대한 법률 우리 규정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니 사망을 했는데 뭐 6개월씩 기다리고 봉안한 후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상황이 있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좀 까다로워요. 좀 봅시다. 1번. 소장은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또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 또는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는 인도해야 한다. 맞죠? 다만 자연장을 하거나 임시로 매장을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 여러분 자연장을 하면은 뿌렸단 말이에요. 어디다 묻었어. 그런데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요. 임시로 매장한 경우는 보내줘야죠. 집단 매장을 했을 때 안 되는 거야. 집단 매장. 그래서 이 조문은 좀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2번 소장은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이 학술 연구상의 필요에 따라 수용자의 시신 인도를 신청하면 본인의 유언 또는 가족의 승낙, 상속인의 승낙이에요. 이것도 이미 출조가 된 겁니다. 자, 3번 소장은 시신을 화장하여 봉안한 후 2년이 지나도록, 그래서 2년이 지나도록 시신의 인도를 청구한 사람이 없을 때는 자연장을 할 수 있다 그랬고요. 5번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면 자, 법무부 령으로 정하는, 아니죠,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정한
비용을 인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사실은 죽은 사람들 이제 수감 중에 죽었는데 그 장례식 비용을 인수했다고 해서 나몰라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법률상에 규정을 했습니다. 자, 6번으로 갈까요? 자, 법령상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랬어요. 자, 디귿번 볼까요? 19세 미만 수행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일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여러분들 틀리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미 다 출제됐던 것들입니다. 니을번 소장은 수행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사망하면 3일이 아니라 2일간이죠. 이런 숫자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다가도 법령에 볼 때는 문제 없었는데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거 맞나? 확신이 안 서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할 때 이게 워낙에 휘발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암기할 때 어떻게든지 근거를 만들어 놔야 해.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니까 앞에 뒤에 가니까 제사가 하루거든. 그러면 일이니까 앞에 사망하면 2일이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놓으란 얘기예요. 그래야 암기법이 연상기법으로 해놔야지 단순하게 반복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음번 소장은 수행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성적, 교정 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행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거야. 할 수 있다. 우리 이제 교도관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7번입니다. 자, 가석방 5번 갈까요? 자, 가석방 취소자 및 가석방 실효자의 남은 형기 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날부터, 실시한 날은 뭐야? 이미 교도소 안에 있었던 날이잖아요. 그날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다음 날부터, 이렇게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이런 조문을 읽을 때 좀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8번입니다. 외부 통근 작업자 선정이 나왔어요. 자, 틀린 거 볼까요? 5번 소장은 집행할 형기가 6년이고 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18세 수행자 2를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는 작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그랬어. 없다. 뒤에 가서 갑자기 없다가 나왔어요. 이것도 큰 트릭에 해당합니다. 조심해야 해요. 끝까지 읽어보셔야 해. 자, 9번입니다. 중간처우죠. 이것은 늘상 나오는 문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지만 사지선다형이면 그나마 우리가 좀 익숙해서 할만한데 오지선다형으로 나오니까 상당히 버거워요. 사실은. 거기다가 옳은 것은 그랬어. 그러면 4개를 틀려야 해. 4개를. 이거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죠. 자, 1번 소장은 형기가 1년이고 1년이면 땡이죠. 자, 형기는 얼마예요? 2년 이상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예 볼 필요가 없습니다. 2번 소장은 형기가 2년이고 범죄 횟수가 3회인 그랬어. 3회. 3회 이하니까 들어가죠. 완화경비 해당하죠. 1년 6개월인 비를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을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취업 지원을 실시할 수 없다 그랬어. 없다. 뒤에다가 숨겨놨어. 그래서 있다. 자, 3번 해볼까? 소장은 형기가 3년이고 형기가 2년 이상이니까 해당되죠. 범죄 횟수가 2회예요. 그러면 3회 이하니까 해당되죠. 일반 경비급이 나왔어. 이 중간처우는 일반 경비처우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 틀렸고요. 4번 소장은 5번 볼까? 소장은 형기가 5년이고 되죠. 범죄 횟수가 1회야. 오케이. 개방처우급 수행자로서 중간처우를 받은 날부터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1년 6개월인 그랬어. 1년 6개월하고 미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체크 아웃입니다. 아웃.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것도 순식간에 봐야 합니다. 순식간에 봐야 해요. 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뭐 연세 드신 분들 또 얼마나 또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공부만 할 때 하고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요. 자, 10번. 자, 디귿번입니다. 소장은 미결 수용자가 징벌 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 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편지 수수, 전화통화. 전화통화는 안 들어있죠. 이제 지문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출제 안 되겠더니 뭐가 있지? 하고 눈 부릅뜨고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 전화통화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니을번 소장은 미결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육, 교합 프로그램,
작업 전부 다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 확정자는 어때요?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은 신청이 아니고요. 작업만 신청이죠. 구분하셔야 합니다. 좋아요. 11번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내놨어요. 이 문제 정도는 그래도 조금 어렵게 내놨다. 자, 기업번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정밀 신체 검사죠. 할 때는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도록 바꿔놨죠. 기업번. 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니은번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해서 의류와 휴대폰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금지 물품을 지니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디귿번도 웬만해서 찾기 힘든 문장이었을 것 같아요. 자, 소장은 수용자의 신체 의료 휴대폰 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한 결과 음란물 사용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 발견되면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이 자체가 반드시 틀렸다기보다는 92조의 금지 물품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금지 물품. 그래서 음주, 마비 그랬죠. 음란물, 주류, 마약, 무인 비행장치 이런 것들은 갖고 있으면 금지 물품이죠. 좀 어렵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니을번. 자,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고요.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고, 다만 금지 물품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와 마약류, 조직, 법무부 령으로 정하는 이거 엄중관리 대상자죠. 여기는 수시로 검사하게 해야 한다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나왔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펜시비아 이제도 너무나도 이제 쉬운 문제가 나왔죠. 2번에 침묵죄 교담 금지죄는 5번죄를 말하죠. 오케이. 자, 13번입니다. 니은번. 자,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우려 갖고는 안 됩니다. 하는 때. 자, 디귿번. 의무관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심사부. 자, 착용자 관찰부는 뭐예요? 담당 근무자가 쓰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심사부에 기록해야 한다. 1번. 소장은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을 사용하거나 포승을 하체성으로 사용했다. 수갑이 아니라 포승을 하체성 아랫도리를 묶었을 때, 이럴 때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해당 수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렇게. 자, B번으로 갑니다. 보호장비의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다 상당한 집중력을 가지고 풀었어야 할 문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디귿번 볼까요? 자, 소장은 징벌을 의결하기 하는 때에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 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의결할 수 있다. 누구예요? 앞에 징벌위원회죠. 주어를 잘 보셔야 해요. 우리 이제 형집행법은 주어가 소장이냐, 교도관이냐, 의무관이냐, 장관이냐, 지방교정청장이냐 해서 여러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잘 보셔야 합니다. 또 징벌위원회냐, 분류처우위원회냐, 또 취업지원협의회냐, 또 위원회도 확실히 좀 알아두셔야 하고요. 자, 니을번 볼까요? 니을번. 소장은 징벌 집행의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가 다시 징벌 대상 행위를 하여 징벌이 결정되면이에요. 유예한 징벌을 집행한다. 행위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정돼 가지고 결정되면 실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예가. 자, 15번으로 갑니다. 자, 종교와 문화가 나왔죠. 니은번 볼까요? 소장은 수용자가 종교 상담을 신청하거나 수용자에게 종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한 교도관 또는 교정 참여 인사로 하여금 상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교도관 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 기출 영역이잖아요. 이미 나왔던 문제예요. 자, 디귿번. 집필 연구의 구입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필 연구를 지급할 수 있어요. 이때는 뭐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이 아니고요. 자, 비읍번입니다. 소장은 신문, 잡지 또는 도서를
구독하는 수용자가 허가 없이 다른 거실 수용자와 신문 등을 주고받을 때에는 구독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자, 16번 봐요. 16번. 소득점수 평가 기준입니다. 이거 이제 가로 안에 숫자를 집어넣으라는 것인데, 이건 공부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 10%, 우는 30%, 4명 이하인 경우는 수우를 각각 일명으로 채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소득점수의 수는 5%, 특정 필수 작업장이죠. 5%, 우는 10% 이내의 범위를 각각 확대할 수 있다. 3항에 만약에 교육이나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산수까지 해야 해. 더 해야 합니다. 예. 자, 17번. 이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이것도. 자, 가로 안에는 자, 일단은 이제 전체를 소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 놓으시고요. 소장으로. 자, 교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문 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다. 자, 이 정도면 거대 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고요. 방송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용자의 반응도 및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건 소장이고요. 자, 헷갈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에 이송할 수 있다. 이건 장관이고요. 자, 교정시설 안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에 대한 피난의 방법이 없는 경우 다른 장소에 이송할 수 있다. 이것은 당연히 소장이겠지. 접견, 상담, 진료, 그 밖의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용자와 외부인의 접촉에서는 아니 된다. 이건 누구예요? 교도관은. 자, 비읍번. 자, 법원, 검찰청, 경찰, 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인수한 경우에는 호송인에게 인수서를 써줘. 누굴까요? 소장이. 이렇게. 그래서 앞에 주어를 명확하게 해두셔야 합니다. 자, 18번입니다. 5번. 자,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의 장은, 자, 분류센터를 봐야겠죠. 분류센터라고. 자, 범죄 피해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수용자의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 조정하기 위하여 고위험군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기 위한 분류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자, 봐두셔야 합니다. 훈련해야 해. 전부 다 이게 훈련사항이지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뭐 크게 필요한 부분들은 많지 않다. 자, 이미 제가 이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은 기본서나 또는 요약집이나 또는 법령집에서 다 지금 다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해가 안 돼서 틀린 문제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숙달이 안 돼서 내가 빠른 시간에 집중하지 못했다는데 방점이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19번입니다. 5번이죠. 5번. 소장은 교육 개시일을 기준으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집행할 형기가 2년 미만? 2년 미만이면 안 돼. 학사고시반. 자, 틀렸습니다. 자, 20번도 법령을 그대로 넣어놨죠. 예. 자, 보시오 그랬죠. 2일 치르는데 3초밖에 걸리지 않아. 그래서 친정집에 이사 가겠다고 시비가 붙어서 3일을 싸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암기하라고 했어요. 이거 암기해야 해. 자극적인 방식으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보시오 그래서 보호실이고 15일 이내고요. 2일 치르는데 1회당 7일 이내고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초. 그랬더니 친정집에 가겠다고. 친정집으로 이사 가겠다고. 이사. 자, 암기하시고요. 21번입니다. 자, 일반 경비 처우급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4번에 볼까? 소장은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갑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론회는 누굽니까? 자취생활자죠. 그래서 개방, 완화, 자취생활 대상자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일반은 물론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일반 경비처우급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자, 22번으로 갑니다. 엄중관리 대상자. 1번입니다. 가번, 기읍번. 자, 소장은 조직폭력 수용자로서 무죄 외의 사유로 출소한 후에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한다. 관심으로. 그리고 분류처우 회의를 통해서 관심 대상자로 지정합니다. 디귿번. 자, 소장은 징벌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징벌을 받는 등 규율 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람. 자,
이것도 자세히 봐두셔야 합니다. 관심 대상자, 조폭, 마약. 자, 23번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시험 범위를 줄여놨어요. 형 집행법령으로 줄여놓다 보니까 이제 시험 내는 사람과 맞추고자 하는 사람 간에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자, 23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3번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 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장난 많이 치잖아요. 24번입니다. 자, 니을 번 볼까요? 소장은 자, 수용자가 수신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대답할 때는 전화통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미 지금 수용자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용자가 확인을 요청을 한다?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수신자가 자, 수용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했더니 확인을 못 해주겠다. 이러면 취소할 수 있어요. 자, 미음번입니다. 5분으로 늘어났죠. 3분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분 이내로 한다. 자, 비읍번 교도관은 수용자의 접견, 편지 수수, 전화통화 등의 과정에서 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만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자 명부, 이름표에다 쓴다고? 수용기록부. 수용기록부가 생활기록부라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 25번 문제입니다. 자,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것만을 고른 것은 자, 기업번 볼까요? 자, 소장은 19세인 미결 수용자예요. 19세야. 자, 미결 수용자는 어디요? 19세 미만이란 말이에요. 딱 틀렸잖아, 이게. 운동복을 지급했다. 운동복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년 수용자한테. 1번 틀렸고요. 니은번 볼까요? 소장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22세 수형자 B의 나이, 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와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을 달리 정했다. 자, 이거 누가 정합니까? 장관이. 자, 소장이 아닙니다. 자, 디귿번 소장은 69세인 수용자 C가 작업을 원하여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고 담당 교도관의 의견을 들어 자, 아프단 말이에요. 아니, 약하단 말이야. 65세 이상의 노인이잖아요. 노인은 작업을 시킬 때 누구의 의견?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 드리자면 문제 자체가 어려웠던 것은 아니에요. 문제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시간의 압박, 또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 또 내 생물학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험장에서 집중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화롭게 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신 분들에게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실패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 유형과 내용들이 상당히 어렵게 다가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훈련을 해야 한다. 훈련 일지까지 제가 만들어놨어요. 훈련 일지까지. 그래서 형사소송법과 우리 교정학을 여러분들이 훈련한다고 생각하시고 반복하면서 공부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일하시면서 만만치 않는 교정 현장 아닙니까? 일하시면서 또 승진 시험 준비하고 또 사생활 다 이렇게 희생하면서 또 건강 해쳐가면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또 당분간도 회복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준비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새롭게 준비하신 분들은 선배님들이 이러한 과정을 해서 공부를 했구나. 어떻게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자료는 인강 사이트에 해커스 인강 사이트에 통째로 올려드리고요. 문제만 필요한 경우는 제가 이제 곧 아마 개정판 교재가 나오거나 할 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